법원 도서관 법마루 2024년 두 번째 주제 컬렉션은 교통사고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동의 편리함이 커진 만큼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교통법규 숙지 및 준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차로 취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법원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위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 역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모두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고 보호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수칙을 지켜 범칙금 부과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장하고자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책임보험이라고 칭하며 미가입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연재해의 종류에 따라 보상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피해는 예외 없이 배상하지 않으며 태풍, 홍수, 해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직 자차와 운전자 상해에 한해 보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발생 확률이 높은 여름 장마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과 비교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 피해자가 받는 배상을 손해배상금, 형사합의금이라고 명명합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후유장애는 물론 상실된 노동력까지 포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난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의 범위 확인 및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 손해가 중대할 경우 추가적인 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판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닌 한편 대법원의 선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원고가 합의 전 수술했으므로 수술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섣불리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판례의 경우 재판부는 합의할 당시엔 향후 증상이 호전되어 여명이 연장될 것을 알 수 없었고 예측했다면 합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간주하여 추가 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고 후유증에 대한 예측 가능 여부가 중요 쟁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법원은 교통사고로 얻게 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날로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정확한 사전 진단이 어려운 사안은 손해가 명확하게 드러난 시점에 추가 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빌린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직접적으로 잘못한 운전자, 차주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인적 사고에 대해 넓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차를 빌려 운전해야 한다면 자동차 보험 특약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관에게 사고 발생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명함을 제공했더라도
피해자 병원 이송 및 경찰관 사고 현장 도착 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구호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전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사고 당시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친 사람이 없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다음 조치 사항을 빠짐없이 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운전자 중과실 행위를 12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 경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이른바 숙취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범죄 행위이므로 음주 당일은 물론 다음 날까지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법이 거듭 개정되며 그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감속하고 차량 사이로 뛰어오는 어린이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무섭고 당황스럽지만 특히 급발진은 운전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기에 대처법 숙지가 중요합니다. 불시에 찾아와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교통사고, 우리 모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노력과 실천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법원 도서관 법마루에는 이번 주제 관련 국내외 개념서부터 에세이, 소설 등 다양한 교양 도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주제 컬렉션 전시는 법마루 1층 전시실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주제로 한 법률 소양 강좌가 8월 27일 화요일 15시부터 법마루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되니 법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